조선 별난사 소론 강경파의 집단 자결에 가까웠던 나주괴서 사건. 나주괴서 사건은 영조 31년인 1755년에 일어난 괴서 사건으로 이해가 을해년이라 을해옥사라고도 하고 사건을 주도한 윤지의 이름을 붙여 윤지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주괴서 사건의 배경. 숙종 말년 왕위계승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경종의 무자다병을 이유로 영의정 김창집 등 노론 사대신의 세자책봉 주장이 관철되었습니다. 이로써 연인군 이금이 세제로 봉해졌는데 이에 우의정 조태구 등 소론 사대신은 이를 시기상조라고 따지고 공격했지만 경종 말년 세제 연인군의 정무대리까지 강행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론에서는 승지인 김일경, 이진유, 모코룡 등을 시켜 노론의 역모를 무고해 사대신 및 수백 명의 노론 일파가 참살, 실각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다시 노론이 등장하면서 김일경의 옥사를 일으켜 대대적으로 소론 일파를 처형했습니다. 이때 김일경 부자의 참살은 물론 윤지의 아버지인 훈련대장 취상도 고문으로 죽었으며 윤지도 연좌되어 제주도로 유배당하고 뒤에 나주로 옮겨져 그곳에서 20여 년간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조 즉위 얼마 뒤 실세한 소론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영조 3년인 1727년에 노론 일부가 실각하자 그 이듬해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영조의 왕위 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소현세자의 적파손인 밀풍군탄을 왕으로 옹립한 반란으로 한때 청주를 중심으로 형세가 매우 커졌으나 곧 진압되어 주모자들이 처형되어 소론은 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주괴서 사건의 진행. 이인좌의 난 직전에 있었던 정리환국 이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조정에는 소위 탕평책이 적용되어 노론 온건파와 소론 온건파를 중심으로 표면적인 균형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론 온건파가 쥐고 있었습니다. 노론 강경파였던 준노와 같이 소론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주장하면서도 탕평책에 반대했던 준노와 달리 완노는 탕평책에 찬성적이었고 당연하게도 영조의 마음은 완노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인좌의 난을 비롯한 소론 강경파였던 준소와 갑술환국 일의 전개에서 소외되었던 남인들의 연이은 반란 음모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정계에 자리잡은 소론 온건파인 완소는 과거에는 준소와 같이 경종을 지지했지만 당쟁보다 나라 안정을 우선시했고 영조가 탕평책을 펴자 바로 탕평책을 지지했습니다. 이 무렵 김일경의 옥사 이후 30년 가까이 유배를 가 있던 윤지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남인과 준소를 중심으로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는 한편 나주 목사 등과 모의의 거사를 일으킬 것을 계획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민심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무당들의 푸닥거리를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한편 영조 31년인 1755년 1월에는 나주 객사의 국왕을 비방하는 괴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적발되었는데 괴서에 관련된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무신년 일당들의 소행이란 결론을 내렸고 윤지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체포되어 안성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영조실록 83권 영조 31년 2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755년 청건용 20년 동룡문에 나가 친국한 윤지 기연표 이유식 등의 공초 임금이 동룡문에 나아가 윤지를 친국하며 신문하기를 너는 바로 역적 윤치상의 아들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먹고 숨쉬도록 용납한 것도 이미 관대한 은전인데 감히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흉서를 망화로에 걸어둔 음흉하고 참담한 정절은 남김없이 탄로가 났으니 반드시 주무한 자가 있은 연후에 일을 하였을 터이며 더구나 너의 서롱을 임국훈에게 전하여 간직하게 한 것을 임국훈이 현납하였음을 너의 집종이 또한 벌써 모두 고발하였으니 아무리 속이려고 한들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하였다. 관련자들은 모두 사형당했으며 주동자 윤지는 국문 도중에 죽었는데 사건 직후인 같은 해 5월에는 심정현을 비롯한 준소와 남인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정권을 비방하는 답안지를 써 다시 피바다가 몰아쳤습니다.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755년 청건용 20년 내사복에 나가 친국한 윤회, 공촉 윤회 기묘체 등을 효수하다. 임금이 내사복에 나아가 친히 국문하였는데
역적윤회가 복주되었다. 윤회의 문서에 열성의 어휘가 한 종이에 나란히 쓰여 있는 것이 있어 임금이 놀라고 통분해 그 까닭을 국문하니 윤회가 공추하기를 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상고하느라 썼습니다 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주장으로 때리게 하였으나 윤회는 혀를 깨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영부사 김제로가 간하기를 전하께서 매양 급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실정을 알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급하게 해도 오히려 실토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느슨하게 해야 하겠는가 하고 즉시 보혈을 타고 선임문을 나가서 종묘를 지나 가마에서 내려 엎드려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부덕으로 인해서 요기 종묘에까지 미쳤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심지어 윤지의 일족인 윤희는 피리를 어기고 역대 제왕들의 이름을 줄줄이 써놓은 뒤 내 아들 이름 지을 때 참고 좀 하려고 썼다고 왕 앞에서 대들기까지 하니 영조가 크게 분노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1755년 청건룡 20년 신치훈을 신문하다. 신치훈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이처럼 의심하시니 신은 자복을 청합니다. 신은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이며 심정연의 흉서 역시 신이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분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시위하는 장사들도 모두 마음이 떨리고 통분해서 곧바로 손으로 그의 살을 짓이기고자 하였다. 나주께서 사건의 결과 영조는 즉위 초부터 당쟁의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했으나 이인좌의 난 이후 정권은 대개 노론계에서 차지했습니다. 반면 실세한 소론들은 거의 신원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원망이 누적되어 당화는 잠재된 채 윤지의 난으로 폭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집단자결에 가까운 남인과 준소의 마지막 발악은 갑술원국에서 살아남은 남인의 몰락에 치명타에 가해 완전히 사실상 멸망했으며 세력이 다시 회복되려면 정조 시절까지 가야 했습니다. 특히 괴설을 주도하고 이후 영조를 욕한 윤지 윤희 신치훈의 일족은 모조리 몰살되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한편 소론도 마찬가지로 자기 당의 붕당 의리에 손해를 끼쳤고 준소는 완전히 역당으로 전락했으며 조정에 있었던 완소는 완노에게 기세가 눌려졌습니다. 또한 연이은 음모의 인내심이 바닥난 영조는 그래도 완노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지지했기 때문에 완노의 청을 받아들여 조태고, 유봉리를 비롯한 소론 주요 인사들에게 영유를 추죄하고 이광저의 직첩도 박탈했습니다. 의뢰옥사로 남인과 소론 인사들은 500명 넘게 사형당하거나 유배를 갖고 연루된 집안의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왕족들도 있었는데 소론에 의한 추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친인 이증, 이관, 이학, 이당 등은 처형당했습니다. 상당수는 직접적인 물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영조가 친히 고문하는 가운데 고통을 참다 못해 나온 자백만으로 극형이 가해졌습니다. 박문수 등 일부 소론은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이런 파국을 면했는데 특히 박문수는 영조가 직접 그를 안심시키고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2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1755년 청건룡 20년 국문초사에서 거론된 이종성 박문수를 위유하다. 판부사 이종성, 영성군 박문수가 이름이 국문초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명하니 임금이 소견하여 위유하였다. 국문도중 박문수, 이종성 등의 이름이 나오자 영조는 불문에 붙이게 한 뒤 여러 해 동안 벼슬한 신하를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역적으로 의심한다면 누가 기꺼이 믿고 나를 섬기겠는가라며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죄인을 자처하고 집에 틀어박힌 채 살다 이듬해 1756년에 사망했습니다. 완소는 나죽에서 사건에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으나 탕평책을 지지했어도 과거의 준소와 같이 경종을 지지했기 때문에 완노한테 완전히 밀려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종성이 완소의 영수로 남아서 조정을 개편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정계는 노론 온건파였던 완노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완노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완소를 흡수해 탕평당이라는 새로운 당파를 조직해 영조 말기 전국은 사실상 탕평당이 장악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탕평당이라는 붕당 하나가 권력을 독점했다기보다는 탕평당 내에서도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홍봉안으로 상징되는 척신 정치였습니다. 한편 남인과 준소를 비롯한 반대파가 완전히 사라진 든든한 배경 속에서 영조는 천의 소감을 편찬하여 자신이 경종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의 여파로 실록에 남게 된 희대의 명대사시는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는 독설설을 차단하려는 영조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노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사도세자가 소론을 처벌하길 거부해 노론이 그를 적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보면 세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영조가 소론 자녀 세력을 보호하려고 한 것에 가깝습니다. 사실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은 말이 좋아서 대리청정이지 대부분 영조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에게 기죽은 상태에서 몇 마디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천의 소감을 편찬할 때도 서론에서 소론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기록에 대해 이 책이 당론에 대해 지어졌는가라고 노론 대신들에게 일갈하는 등 탕평 정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신경 쓰고 노력했습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사도에 영조가 침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인 2명 중 하나가 자신이 나주 사람임을 강조해 이 사건을 짤막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소론 강경파의 집단 자결에 가까웠던 나주개서 사건이었습니다.